안녕하세요. 어쩌다동부입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2일간 고추밭에 있는 호미를 모두 다 베어냈습니다. 1차로 어머니께서 낫으로 한번 호미를 좀 베셨고요. 그리고 제가 2차로 해가지고 이제 낫으로 베지 않은 곳들 싹 비웠습니다. 자, 보시면 낫으로 빈 곳하고 예초기로 예초한 것하고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머니께서 낫으로 직접 호미를 다 이렇게 베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두둑만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일전에 고랑은 한번 뱄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낫으로 베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멀칭 자체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낫으로 비워놓은 거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호미를 지금 한 2년차 지금 계속해서 파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멀칭을 하고 있는데요. 토양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밟는 소리 들리죠? 그리고 유기물이 계속해서 이제 위에 덮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위에 올라가는 거죠. 깨때도 저희가 여기다가 뿌려놨었고 톱밥도 뿌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풀들도 자라고, 거기다가 호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멀칭을 해주고 있고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아마 이제 호밀은 더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한번 잘라주면 거의 안 자라거든요. 보십시오. 이만큼이 다 멀칭된 거예요. 제가 밟아주는 이 부분들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멀칭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버섯도 올라오네요. 보십시오. 버섯. 호밀을 파종을 하면요, 호밀 사이사이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햇빛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버섯류들이 많이 자라더라고요. 작년에도 우리 고추밭에 보면은 버섯들이 그렇게 자라 올라오더라고요. 다 이게 지금 이렇게 두껍게 계속해서 멀칭을 할 겁니다. 계속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제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이 쌓일 수 있게, 가급적이라면 뭐 누리는 효과라고 한다면 일단 뭐 호밀은 경반층이죠. 경반층 파괴해 주는 거, 이제 관수, 그러니까 물이 좀 잘 빠지도록,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이 다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래서 생리장애를 겪지 않도록, 탄저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병들이 이제 물로써 이제 보통 온다고 보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병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겠죠. 뭐 나방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이제 진딧물은 저희가 이제 호미를 이렇게 파종을 해보니까 무당벌레가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해서
진딧물 피해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올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떨지. 그리고 작년에 이제 시드름병이 좀 많이 오긴 왔는데 올해도 이제 시드름병이 좀 올지. 지금 호미를 2년차 한 거라 조금 더 경과증 파괴가 잘 돼서 이제 물 빠짐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포충기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한 달째 지금 돌아갔습니다. 나방 그래도 많이 잡혔네요. 여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잡아가지고 다 버리고 다시 이제 잡은 곳인데 포집을 하고 있는 건데 돌아가는 데는 문제 없고 이제 호미를 싹 베놨기 때문에 이제 불빛이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불빛으로 이제 또 유인을 해가지고 환풍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방을 좀 최대한 많이 잡아서 올해는 나방 피해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올해는 어차피 방제를 할 거기 때문에 방제하면서 좀 올해는 조금 더 작년보다는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호미는 이제 다 끝나서 여기는 오롯이 고추밭이 됐고요. 요거를 요런 것들을 좀 이제 위로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일단 이제 그 고추를 이제 곧 정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정식 시기를 조금 늦춰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5월 15일 이후에 했는데 여기 남부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금 이상 저온 현상이 지금 너무 심해요. 오늘 제가 아까 온도 배 과수원 온도를 보니까 거기가 5도 정도 나왔어요. 5도 최저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 고추라는 작물은 열대 작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도인가 13도 10몇 도인가 해간 그 밑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이 생리장애를 겪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고 어쨌든 얘는 열대 작물이라 추운 거를 이제 잘 못 견디죠. 그 춥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온도에서의 추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은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 일찍 심었는데 일주일 일찍 심은 날짜 중에 만약에 또 저온이 와서 생리장애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거의 한 2주가 걸려요. 제가 보니까. 한번 생리장애를 겪으면 열흘은 그냥 기본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안 자라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잎사귀도 노래지고 진하게 안 돼요.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을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뿌리가 활성화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저기 생리장애를 이 추운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장애를 겪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고추가. 차라리 며칠 있다가 확실하게 그 저온에서 벗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온도 자체가 10도 이상 유지가 되는 날짜가 그냥 쭉 계속 지속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심어서 정식을 해서 뿌리 활착을 시켜가지고 빨리 문제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온도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매 계절마다 바뀌고 매 연마다 바뀌고 또 요즘은 갈수록 또 이상 기온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죠. 막 날씨가 엄청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막 서리가 막 내리고 냉해가 오고 막 이렇게 이런 지금 피해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도 배 과수원도 그렇고 저희 살구가 하나도 거의 안 열렸어요. 살구가 예전에 열매가 많이 달렸었는데 살구가 거의 안 열렸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배 과수원 쪽이고 저희가 이렇게 지대가 낮아요. 한 2m 이상 낮습니다. 저기가 5도였다면 여기는 한 3도, 2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온도가. 왜냐면 차가운 공기는 항상 아래로 더 내려오거든요. 밑에 쪽이 더 많이 머물러요.
그리고 고추가 지금 모종을 여기다 심으면 또 더 키가 작잖아요. 그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닌데, 다른 분들이 다 고추를 심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누구는 고추를 심는데 우리는 언제 심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 누가 언제 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추를 정식을 해야 될 그 지리적 위치와 온도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지, 옆집에 누구가 심으니까 우리도 심어야 된다고, 빨리 심어야 된다고, 다 심었다고. 근데 대부분 저쪽은 다 저희보다 지대가 높아요. 네, 높아. 저희가 지대도 낮고. 그러면 달라야 돼요. 네?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농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재배하려는 작물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어떤 이 지역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을 해서 적정한 시기에 내가 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다른 사람이 심었다고 나도 따라 심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하루 더 빨리 심는 게 중요한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루 늦게 심어도 생리장애 없이 키워낼 수 있는 시기에 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추를 이제 뭐 해봤자 뭐 3년, 4년 정도밖에 안 심어봤지만, 키우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막 고추 심었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벌써 심으신 분도 계시고, 막 터널 재배를 해가지고 막 한 번 더 따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고추를 한 번 더 따는 게 중요하다고 만약에 생각이 되신다면, 장마 지나고도 고추를 계속 따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보통 장마가 지나잖아요. 그럼 다 탄저병 걸려버려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거의 대부분의 농가는 고추밭을 다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배추 심어요. 배추 심을 준비를 하죠. 예? 근데 어떤 농사 잘 짓는 분들은 장마가 지나도 계속해서 고추를 땁니다. 설이 내리기 전까지. 그 뭐 어떤 차이일까요? 예? 뭐 빨리 심어서 빨리 몇 번 더 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토양을 만들고 어떤 고추가 잘 생육할 수 있고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약이나 이런 걸로 그냥 뭐 퇴비 이런 걸로만 해결하려고, 영양제 이런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어떤 이 지금 고추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대부분 농가가. 어떤 농가는요, 이 고추에 점적도 안 깔아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도 안 줘요. 물도 점적 호수가 없어 아예. 그냥 스프링클러로 물 돌려주고 가끔씩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작물이든 배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양분을 끌어올리는 데는 물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양분 이동이 안 돼요. 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한다라는 건, 그거는 이제 내가 고추 농사를 잘 지어서 조금 많이 수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그게 없다는 거죠. 큰 뜻이 없으신 거예요. 예. 우리 밭이 물이 안 빠져. 그럼 물이 잘 빠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매년 똑같이 합니다. 그냥 매년 트랙터 왔다가 매년 로터리 치고, 위에는 보슬보슬하니까 우리 되게 보슬보슬하게 두둑 잘 만들어졌네. 그리고 비닐 씌우고 이제 이렇게들 하세요. 근데 땅속은 그 트랙터가 다니면서 계속해서 경관층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물은 더 안 빠지고, 그래서 비 한번 많이 오면은 다 탄저병 걸리고, 약을 뿌려도 소용없어요. 왜? 물이 안 빠지니까. 물론 제 말이 다 맞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어쩌다 이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